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슈퍼리치들에게 배우는 돈 공부의 저자 신진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책은 블랙쇼맨과 이름 없는 마을의 살인입니다. 아니,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라면서 웬 소설, 웬 그것도 추리소설이라고 그렇게 좀 생각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 먼저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히가시노 게이코의 거의 대부분의 소설들을 읽었어요. 대부분은 아닐 거예요. 한 50에서 60편 정도. 근데 히가시노 게이코가 정말 다작이잖아요. 1년에 보통 세권에서 4권 정도의 책을 쓰는 다작인 작가인데, 네, 지금 옆에 지금 히가시노 게이코 판매 소설 순위를 보면 나미야 자파전의 기적이랑 용의자 X의 헌신 이게 다 밀리언셀러고요. 백야행, 그리고 악의, 붉은 손가락, 동급생, 반가워, 다잉 아이 이런 책들이 아마 50만 권에서 100만 권 사이의 책들이었을 거예요. 국내에서 히가시노 게이코 소설은 웬만하면 한 10만 권 이상은 기본적으로 나갑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저는 이제 히가시노 게이코 소설이 개인적으로도 아주 재미있고 미래를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건 일단 히가시노 게이코 팬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히가시노 게이코가 이제 가가 형사 시리즈랑 그리고 물리학자 유가와 박사 시리즈가 이제 유명한 시리즈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두 사람은 이제 시리즈는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기도의 막이 내릴 때를 끝으로 해서 가가 형사 시리즈물이 끝났고 이제 유가와 물리학자 육아학 시리즈는 나올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앞으로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더 시리즈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제 블랙쇼맨이라는 지금 여기 제가 이제 구글에서 이미지를 캡처해 보니까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소설이 이렇게 이제 그 소설 속에서 이제 아주 멋지게 굉장히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그런 블랙쇼맨의 마치 영화 저 누구죠 이제 휴잭맨이 나오는 영화 그 영화처럼 이제 멋있는 쇼로 이제 장면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등장과 그 이제 쇼맨의 등장과 앞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소설을 어떻게 좀 뭐랄까 이제 마치 한 편의 쇼를 마치 그 히가시노 게이코 작품 중에서 이제 그 좀 그렇게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완벽한 살인 그 사건 속에서 알고 보니까 이제 자신만 그제 포함해서 다른 모든 사람이 자기를 속이고 있었다는 그 유명한 소설이 있었는데 가면산장 살인 사건인가요? 예, 그 소설 같은 류의 소설들을 계속 내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는 되는데요. 추리 소설이 미래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움베르토 에코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움베르토 에코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나라의 그 소설과 문학의 수준을 알려면 그 나라의 추리 소설을 보면 안다. 영국 문학이 세계 최고인 이유는요, 그죠? 아가사 크리스티가 있고, 그리고 코난 도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추리 소설을 그리고 일본이 아시아에서는 당연히 그죠? 국내도 일본 싫어해도 그죠? 일본 사실 영화나 이제 일본 다른 문화들은 좀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문학은 팬들이 많이 있고 여전히 이제 히가시노 우에노 소설 그리고 올해 보니까 무라카미 하루키 단편 소설도 모음집도 이제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던데 여전히 그런 이유는 반일 감정이 극도로 팽배한 지금에도 1위가 되는 이유는요. 일본의 힘이 이제 추리소설 에드가 알 란포로부터 시작하는 미야베 미유키부터 그리고 이제 히가시노 게이코까지 이어지는 추리소설의 계보라는 생각 때문에 생각이 들어요. 추리소설은요 굉장히 정교하게 짜면 플롯이 탄탄합니다. 그리고 시작 끝부터 그 뭐랄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매트릭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매트릭스적인 사고를 하고 매트릭스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계산해 보는 게 우리 지난 마치 이제 증시를 돌아보면서 그 증시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이 차트 분석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에도 물론 역사는 그대로 재현되는 방법은 없지만 상당수 비슷하게 어떤 때로는 한 번은 희극으로 때로는 비극으로 재현되기도 하듯이 하지만 그런 것들처럼 어떤 전형적인 어떤 패턴과 규칙과 이런 것이 굉장히 정교하게 수학적입니다. 그래서 히가시노 게이코가 아시겠지만 오사카 국립대학에서 전기공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엔지니어로 일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교한 플롯을 짜고 그리고 장치 그죠 각종 이제 죽음과 얽히는 그런 장치들이죠. 그리고 캐릭터 이런 것들이 살아 있고요. 굉장히 저 뭐랄까 이제 한편에 이제 소설 작품을 보면서 동시에
잘 짜여진 과학 어떤 창이 산출물대에 나간 이제 구조물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리소설은 문학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특히 히가시노 게이코 소설은 그렇습니다. 특히 살인의 방법이나 어떤 살인에 관련된 물도 굉장히 과학적이면서 그쵸? 예, 그래서 저는 많은 이과생들이 히가시노 게이코 소설을 읽고 열광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예, 그들이 보는 이유는 그쵸. 예, 다른 문과 출신 추리소설 작가랑 달리 이제 이과 출신답게 예, 죽음에 대한 그리고 죽는 방법과 죽이는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죽음과 관련된 기술이 굉장히 그죠? 너무 리얼하고 과학적이다. 이런 얘기를 평가를 하는 것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을 공부하는 게 바로 미래를 공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러티브를 공부하는 것이 그 내러티브 에벤 넘버스라는 책도 있듯이 그렇게 내러티브와 이제 숫자와 그쵸 이제 수학과 과학과 이제 히가시노 게이코는 또 수학에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국내에서도 제일 많이 팔린 국내에서도 뭐 몇백만 권이 팔린 책이고 영화도 국내에서도 영화가 되고 뭐 중국에서도 영화가 되고 일본에서도 영화가 됐던 그 이제 명작 용의자 X 헌신은 서울대 수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이 감명 깊게 읽고 거기서 드러나는 이제 수학자의 세계를 가지고 저기 어떤 수학적인 그런 머릿속에 그 논리적인 세계를 어떤 자소를 재구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히가시노 게이코 소설은 정말 미래지향적인 그쵸? 측면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 역시 그런 의미에서 추천드리고요. 왜 한국 사람들은 특히 히가시노 게이코를 좋아할까? 예. 히가시노 게이코 작품 중에서 그러니까 일본색이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농나무의 파수꾼을 뒷부분에서 좀 약간 좀 폄하하는 말을 할 것 같은데 그 작품 정도나 그리고 신참자에서 좀 드러나죠. 그리고 신참자에서 이렇게 신도에 귀의하고 이렇게 종교적인 요소들이 약간씩 드러나지만 그런 적이 거의 이게 사실은 이게 중국에서 영화도 되고 한국에서 드라마도 되고 한국에서 영화도 되는 이유는 그쵸 배경만 중일본일 뿐이지 그게 이제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쵸 인간의 질투와 욕망과 그쵸 인간의 사랑과 그리고 인간의 이런 어떤 보편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서 그래서 국내에서는 특히 국내에서는 이제 장르 문학이 그리고 90년대부터 80년대에는 저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제 완전 해외 문학을 평정했다면요. 90년대 중반부터 이상한 현상, 한국 사회에도 장르 문학에 이제 그 당시 한국의 장르 문학이 존재하기 전인데 이제 천착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는데 그게 하나는 저 베르나르 베르의 프랑스에서 온 SF 문학이고요. 히가시노 게이코의 그죠? 추리 문학이 저는 이제 굳건히 이제 양 기둥이 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히가시노 게이코의 작품은요. 저는 이제 진짜 재미있게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를 하면서 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라 생각이 되어서 저는 많은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제가 어느 학교에서 설명을 해보니까 이미 거기 제 설명에서 듣는 학생들의 3분의 1 정도가 히가시노 게이코 소설을 좋아하더라고요. 이 작품은 이제 블랙쇼맨과 이름 없는 살인은 블랙쇼맨이라는 어떤 이제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도 있지만 좀 차별점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차별점이 이런 여기 보면 이제 책 속의 책으로 한내 라비린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코로나가 한바탕 휩쓸고 한 이름 없는 마을, 아무도 찾지 않는 마을에도 희망은 있다. 10년 연속 베스트셀러 한내 라비린스가 바로 그것. 환라비로 코로나 극복 계획을 꿈꾸던 어느 날 의문의 살인사 환라비라는 그쵸? 예, 오늘 여기에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제가 소설에서 누가 범인이고 그리고 동기가 무엇인지까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이건 지나친 스포일이 되니까. 뭐랄까 이제 제가 이제 슬쩍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살인의 동기가 되는 이제 표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는 얘기라든지 그리고 도라에몽의 캐릭터라든지 그리고 이제 소설의 어떤 이제 굉장히 이제 뭐죠 알레고리의 어떤 이 연속을 만들어주는 달려라 메로스라는 그렇죠? 예, 일본의 소설까지 이런 여러 요소들이 굉장히 그쵸? 예, 일본적이면서도 그쵸? 예, 그리고 서구적이면서도 그리고 현대적이면서도 고전적인 요소들이 막 섞여 있어 가지고 다채롭다는 느낌을 주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근데 어, 그냥 좀 아쉬운 점도 있다면요. 좀 어떤 다른 완벽한 붉은 손가락 같은 제가 붉은 손가락 같은 경우 책을 읽어서 울고 그때 진짜 그 TV 그 드라마를 보면서도 이제 울음이 복받쳐 올랐는데 그런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낄 정도의 그런 매력은 없어요. 저희 집사람도 열렬한 저희 집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저희 마누님도
이제 히가시노 게이코 소설만 읽어요. 제 50대 중반인데 다른 책은 읽지 않고 히가시노 게이코 소설만 읽습니다. 근데 좀 뭐랄까, 예, 히가시노 게이코 소설 중에서 이 작품은 좀 평타가 아닌가. 근데 히가시노 게이코 소설가 에세이를 잘 못 쓰잖아요. 이제 전에 이제 먼저 에세이를 읽었어요. 최근에 나온 에세이를 읽었는데 에세이에서 실망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소설이 좀 더 나아 보인 것이지 히가시노 게이코의 베스트 5에 끼지는 못한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마눌님과 좀 비슷한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히가시노 게이코가 열심히 그죠, 예,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걸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다는 저 느낌은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작품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약간 이 주제, 과연 히가시노 게이코가 전성기를 지금 58년생이니까 만으로 63세고 이제 65세 이후에 사실 그렇게 그 추리소설 작가들이 아가스 크리스티가 이제 그런 걸작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나왔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난 도일도 그렇고 좀 나이가 들었죠. 약간 뭐랄까 전성기 시절에 어떤 그때 좀 그럴까 이제 약간 그 이 책을 읽으면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완전 선명한 거의 뭐 100% 이제 그죠? 예, 리얼한 화면에서 약간 핀트가 나간 듯한 약간 흐릿한 마치 이제 백내장이 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듯한 약간의 그런 흐릿함이 좀 남아있는 그런 남아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뭐 잠드는 숲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나온 작품들 뭐 그리고 인어가 잠든 집까지 해서 그래서 저는 히가시노 게이코의 최근 소설들에서도 그런 어떤 물론 약간의 몽환성과 그리고 그런 리얼리티 그리고 이가 사실적으로 조화하면서 완벽하게 이제 포커스가 심도 있게 맞춰지는 그런 작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히가시노 게이코가 어떤 굉장히 완벽적인 완벽을 추구하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면에서 약간의 완벽성이랑은 약간 거리가 먼 나이 탓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좀 뭐랄까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가 블랙쇼맨이 앞으로 이 시리즈를 이끌어가기엔 좀 약간 힘이 좀 달리는 게 아닌가. 이제 블랙쇼맨은 이제 이 소설에 이제 이제 살해당한 사람의 이제 동생이 바로 되는데요. 그래서 좀 약간 회의적. 야, 그래도 히가시노 게이코가 세계에서 제일 현재는 추리소설을 잘 쓰는 작가라고 생각이 들고 SF 소설도 아주 잘 쓰는 작가지만 SF 빼놓고 모든 걸 다 잘 쓰는 작가지만 조금 전성기를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옛날이 그립다. 그래서 옛날 책을 다시 읽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아직은 그래도 조금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캐릭터의 힘에서 조금 지금 보여드리는 인물인 지금 이제 아베 히로시의 길에는 날개 영화 장면인데요. 아베 히로시는 참 잘생겼어요. 일본인 중에 이렇게 잘생긴 그 사람이 이제 저는 이제 80년대의 일본 잡지 논노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논노의 모델로 보도 야 되게 잘생겼다 같은 남자가 봐도 그런 느낌을 받는데 지금 64년생이니까 진짜 일본 남자 중에 이렇게 키가 큰 그 남자가 187cm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논노의 표지 모델로 해서 예, 아주 잘생긴 이제 아베 히로시가 이제 가가 형사 역을 맡아서 여기 이제 신참자가 이제 가가 형사의 데뷔작이잖아요. 이제 신참자에서 이렇게 세상을 자기의 프레임으로 자기의 눈이라는 카메라로 이제 이 등장인물들 즉 모든 살인 동기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가사 크리스티의 작품이랑 좀 연결이 되는 그 이제 신참자 시리즈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 드라마돼서 굉장히 성공했었죠. 그때 아마 시청률이 20%가 넘었을 거예요. 그 아베 히로시라든지 그리고 일본에서 제일 잘생긴 일본의 정우성이죠. 저희 딸이 좋아하는 후쿠야마 마사하루 아주 잘생겼어요. 그렇죠? 예, 나이도 69년생인데 나이도 굉장히 많죠. 근데 아주 잘생겼어요. 그렇죠? 예, 후쿠야마 마사하루까지. 근데 이 두 배우가 일본을 대표하는 톱 배우들인데 또 히가시노 게이코 소설에 그리고 히가시노 게이코의 작품에 한 영화나 드라마에 단골로 출연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또 일본을 대표하고 일본에서 세계적인 영화 감독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칸네 영화제 그랑프리까지 받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에도 즐겨 출연한다는 또 공통점이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캐릭터가 되기에는 블랙쇼맨이 캐릭터 힘이 좀 약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도 이 작품 저는 이제 농나무의 파수꾼을 읽으면서 작년 5월달에 제가 그치 막 코로나 때 막 그 이제 남산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는데 그때 이제 도서관들이 문을 닫을 때였어요. 이제 그때 아주 그때 이게 한국, 일본, 대만 그리고 중국에서 동시에 발간되는 그쵸 첫 번째 책이라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너무 일본적인 정서랄까. 그리고 이게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을 좀 뭐랄까 그거를 떠올리게 하지만 거기에는 너무 좀 부족한 그런 뭔가 있더라고요. 좀 아쉬움. 그러니까 그 추리 소설이 아닌 그 작품도 물론 잘 써요. 그죠? 도쿄 같은 작품은 그죠? 진짜 감동적이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담의 파스쿠는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감동을 추구하는데도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고 이게 좀 이제 겉도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거보다는 그래도 낫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농담의 파스콘보다는 판매 실적이 좋았던 그래도 제 생각에 한 10만 부에서 15만 부 정도의 고정적인 히가시노 게이코 매니아들이 아마 사갈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만약에 히가시노 게이코 작품들을 추리소설들을 안 읽어보신 분들이 적으실 거고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안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요. 이 작품을 꼭 읽어보세요. 패러독스 13이라는 이 작품을 읽고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읽었어요. 이게 히가시노 게이코의 유일한 SF 소설 아니죠. 도쿄도 SF 소설이죠. 미래에서 자기 아들이 찾아오는 거니까요. 이것도 13초 동안에 그쵸 어떤 설정이 너무 기가 막혀요. 13초 동안에 어떤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우주의 블랙홀이 다가오면서 어떤 이제 시간 왜곡 현상이 벌어나죠. 13초 동안에는 절대 그쵸 죽음이 왜냐 예정되지 않은 죽음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이후에 이것도 굉장히 뒷부분에 가서 복선이 있는데 이 과정이 저는 너무너무나 이제 그 어떤 인간과 그리고 이제 그 인간 13명을 위해서 그쵸 따로 만들어진 세계가 그 인간들을 존재를 지우기 위해서 벌이는 사투가 너무너무 재밌고 장대해서 야 이건 정말 할리우드급 자본을 들여서 영화화시키면 일본은 그쵸 다른 영화들은 다른 작품들은 다 영화화되는데 패러독스 13은 영화화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을 좀 아주 SF 작품 중에서 아주 재밌고 진짜 아포칼립스적인 진짜 마지막에 대반전도 그렇고요. 예, 정말 읽을 만한 작품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은 히가시노 게이코를 좋아한다면 그리고 이 작품을 안 읽었다면 꼭 이 작품을 읽어보시고요. 예, 제가 뽑은 최고의 명문작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가라는 뜻은 이제 마지막 방송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오늘 방송의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를 미래를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을 드리고요. 오늘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공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뭔가를 상상하며 이야기를 해야 할 때 시선이 오른쪽 위로 향하는 경향이 있어. 반대로 사실을 떠올릴 때는 왼쪽 위를 향하지. 어, 이런 게 가끔 보면 이제 히카시노 게이코 소설에 보면 이제 통찰력이라는 게 느껴지는 장면이에요. 인간에 대한 통찰. 그게 항상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정말 재미만을 추구하는 작가 같지만은 재미 이상의 뭔가를 저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제아벌을 읽은 다음에 그쵸 그리고 히카시노 게이코의 한여름밤의 방정식이라든지 그런 책을 읽게 되면은요 굉장히 그쵸 시대를 초월해서 히카시노 게이코는 그렇게 독서량이 많은 작가는 아니거든요. 뭐 저처럼 뭐 도스토옙스키를 어린 시절에 광적으로 읽었다는 이런 사람은 아닌데도 굉장히 술이 연관되고 있는 어쩌면 뭐 인간이 사실 100년 전의 인간이나 러시아의 인간이나 일본의 인간이나 한국의 인간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같아요. 그쵸? 상상하면서 얘기할 때 거짓말 할 때는 그쵸? 시선이 오른쪽. 근데 왼쪽을 이게 이 문장이 그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죠? 예. 참 보면 책에는 그래서 나름대로 잔재미들도 있고 한데 어떤 이제 어떤 뭐랄까 사실 좀 범인의 예측 가능성도 어느 정도 상당히 있는 편이고 그리고 좀 뭐랄까 좀 약간 단조로운 구성이랄까 그런 면에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좀 어떤 히가시노 게이코의 추리 소설 중에서는 평균적인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하튼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이 작품을 농나무의 파수꾼보다는 강추하지만은 히가시노 게이코의 전성기의 작품만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